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ETF 얘기를 하면서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과 역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 중에 그럼 레버리지는 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뭐 2배, 3배, 뭐 4배짜리 상품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루에 등락이 0.5%, 1%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폭등이나 폭락이 있을 경우에 뭐 3%뭐 요 정도면 대단히 큰 변동성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할 경우에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을 내가 샀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가 상승했을 때 2%가 상승한 걸로 수익이 계산이 되고요. 반대로 1%가 하락하면 2%가 하락한 걸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하락의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상승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상승만 계속 하게 되면 너무 다행이고 레버리지 상품이 고맙죠. 근데 하락을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이걸 버텨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다시 상승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상품하고 레버리지 상품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봐요. 일반 코스피 ETF하고 레버리지 ETF 두 상품을 매수를 하고, 만약에 시장이 10% 하락하고 10% 상승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이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100만 원에서 10%가 하락하면 90만 원이죠. 자, 90만 원에서 10%가 상승하면 얼마가 될까요? 99만 원이 되죠. 자, 10%가 하락하고 10%가 오르면 원래대로 1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하락을 일단 하게 되면 하락한 게 이제 원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 원금에서 10%가 올라봤자 9만 원이기 때문에 9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0%가 떨어지면 20%가 떨어진 걸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원금이 80만 원이 돼요. 자, 여기서 10%가 또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봐요. 10%가 상승했지만 20%가 상승한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면 16만 원의 수익이 생겨서 96만 원이 되는 거죠. 똑같이 시장은 10%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는데 일반 상품은 99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죠.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시장이 10% 상승했다가 10% 하락했다가 10% 상승했다가 10% 하락했다가 이걸 이제 계속 반복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는 시점이 120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을 하면, 자, 일반 상품이 120번 정도 등락이 발생을 했을 때 반토막이 난다라고 했으니 레버리지는 2배니까 그러면 120번에 반, 그래서 60번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토막이 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 25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확하게 원금이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를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만약에 그냥 50% 하락했다가 50%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됐는데 50만 원에 50%는 25만 원이니까 75만 원이 되죠. 원금이 뭐 50% 하락했다가 상승했어도 결국은 25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50% 하락이니까 100% 하락이 되는 거죠. 2배니까. 자, 100만 원에서 100% 하락이 되면 원금은 없죠. 0이에요. 뭐 한 10,000원 정도 남았다라고 해봐요. 자, 거기서 50% 상승해봤자 15,000원이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일반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시장이 50% 하락을 했다가 원래 지수로 돌아오려면 50%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100%가 상승을 해야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만 원에서 50%가 하락을 하면 원금은 50만 원이 되고요. 50만 원에서 100% 상승을 해야 다시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시장이 50% 하락했다가 100% 상승하기만 하면 내가 잃은 것도 만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보세요. 자, 시장이 50% 하락했다가 자, 한 10,000원 정도 남았다라고 해요. 100% 하락한 게 돼버리니까 다시 100% 상승을 했어요. 10,000원에 100%라고 해봤자 20,000원이잖아요. 결국은 원금 보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시장의 움직임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잃지 않고 안전한 그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버리지 상품을 샀을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안 나오고요. 요즘 같은 장이 그렇죠. 4월 중순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거의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정도에는 사람들이 단 한 달 만에 시장이 이렇게 초토화가 될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났을 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항상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언제든지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넣어놓은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나 레버리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그런 ETF 상품들은 멀리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상품은 멀리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0%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50% 상승하는 게 아니라 100% 상승해야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좀 역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좀 역이용한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시장이 50%만 하락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또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공포스럽고 폭락을 하는 이런 시장에서 용기 있게 매수를 하는 행동이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딱 알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 계획이었던 아니면은 그냥 운이었던 간에 이렇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켓 타이밍을 노린다라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오를 때도 주식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락장에서만 주식을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보유는 하고 있는 게 좋고요. 다만 더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꼭 현금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또 다른 투자 자산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투자 자산으로 그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합이 잘 맞더라. 코스피 ETF 상품과 달러 상품이 궁합이 잘 맞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어떤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곧 현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폭락장이 연출될 때 차익 실현을 한 달러를 투여를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투자를 하는 분들은 거의 내 돈이 100% 투자되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100%가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가지고 뭐 200%, 300%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레버리지를 쓰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은데, 이 현금 비중이라는 게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보통 채권이나 주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에 이제 투자를 해놨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하면 이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달러 투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계정을 7개로 나누기 때문에 7분할 계정 매매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요즘은 이제 더 줄여서 영어로 하면 세븐 스플릿 어카운트 트레이딩 시스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좀 줄여가지고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제가 이름을 뭐 맘대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첫 번째 계정에서 첫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에 또 이제 더 하락을 해가지고 두 번째 계정에 추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세븐 스플릿이니까 저한테는 총 7개의 계정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한 5번 정도는 더 추가로 매수할 계획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번째 이상을 가지는 않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주식시장이든 어디서든 투자의 영역에서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마트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마트가 이제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저는 한 3번 정도는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항상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은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모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폭락 상황이 오니까 공포심으로 손절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제 다시 반등을 할지 되게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더 하락해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투자 마인드가 좋아졌거나 아니면은 이 멘탈이 강해졌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절로 마음이 좀 안정되는 뭐 이런 효과를 얻었어요. 투자금도 예전에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를 했었을 때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죠.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뭐 인내심이라는 영역까지 가지 않을 만큼 뭐 더 하락하면 더 살 수 있겠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한 이 시스템으로, 달러 투자 시스템을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 레버리지 상품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했을 때 더 사는 게 산술적으로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